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까치까치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이제 주부들이 점점 할 일이 많아졌죠. 그래서 요즘엔 또 뭐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요. 참 거리가 참 멀고도 가깝고 가깝고도 먼 이런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점점 또 뉴스도 무거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가지고 정말 예전처럼 마스크 벗고 로마의 휴일처럼 이렇게 한가로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해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갈까요? 갑자기 뉴스를 스치듯이 들었는데 뭐 1년 이하의 징역과 뭐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막 이런 얘기 막 하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뭐 입주를 안 하면 과태료까지는 또 이해가 가는데 뭐 징역 이런 이야기하길래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린가 싶어서 한번 제가 또 살펴봤거든요. 사실 정부에서도 그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또 뭐 분양가 상한제니 뭐니 하면서 여러 가지 공급 정책도 냈지만은 또 이렇게 그 분양가 아파트 분양하는 그 가격 자체에도 굉장히 지금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. 이 제도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이 제도가 1988년도에 이제 처음 도입돼 가지고 2008년도에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또 다시 이제 침체가 됐거든요. 그러다가 또 이제 폐지가 됐다가 또 2015년도에 또 잠시 또 나타났다가 또 하면 좋겠다 싶어서 했다가 또 부작용이 생겨서 또 좀 주춤하다가 다시 작년도 7월에 다시 그 부동산 정책 강력하게 또 내면서 또 이제 집값을 잡겠다고 도입됐어요. 근데 모든 지역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요. 서울, 뭐 광명, 하남, 과천 이런 등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적용하고 있는데요. 분양가라는 거는 이제 그 택지 조성하는 그 비용에다가 건축비 값을 합쳐가지고 그 분양을 하잖아요. 그죠? 그 분양가를 그 뭐 공공 택지도 있고 민간 택지도 있고 이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서울, 뭐 과천 이런 지역에서는 그래도 치솟는 집값이 너무 부담스럽고 뭐 말 그대로 로또 분양이니 뭐니 뭐 하나 분양 당첨되면 완전 인생 역전된 것처럼 말 그대로 로또 당첨된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빈부격차도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그 민간 택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시세 차익을 그 건설 시행사가 많이 또 가져가는 것도 있고 물론 또 당첨자가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거를 이제 그 규제를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정부에서 자꾸 터치를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 이달 2월 달이죠. 19일부터 분양 그 상한제 지역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에 그 최대 5년간 실거주를 의무를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이제 실거주를 하라고 하니까 세를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. 전세나 월세 이런 거를 금지법, 일명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합니다. 이게 이제 시행되면서 이래 되면은 주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. 당첨자가 세를 못 놓는다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세를 잔금 때 이제 계약금 넣고 뭐 중도금 뭐 대출 받고 잔금 때 전세를 놓고 이렇게 세를 맞췄는데 그걸 하면 안 된다. 그냥 당첨된 사람이 실입주를 해야 된다. 그것도 5년간.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아파트를 분양하고 세를 못 놓으니까 그 전세 입자가 또 안 좋은 점도 있겠죠. 물량이 전세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전세를 못 놓게 하니까 전세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면 전세난이 또 가속화될 우려가 좀 있습니다. 이게 정책이라는 게 다 좋을 수가 없어요. 근데 이제 근본적인 거는 집값 잡겠다 이런 거에 지금 정부에서는 그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또 이런 점이 또 문제가 될 것 같네요. 그래서 그런 우려가 이제 전세 매물 잠긴 현상이 생기고 또 주인이 실제로 들어와야 되는데 뭐 거리가 엄청 이렇게 출퇴근도 해야 되는데 그 입주를 못 하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? 실입주 못 하고 집을 비워놓는 거죠. 그냥 말 그대로 비워놓고 또 뭐 주민등록 전입 또 뭐 할 것이고 이제
가짜로. 그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한 번씩 하겠죠. 그죠?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. 그러니까 실제 살 것 같지 않은 투기 세력은 물러가라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집 두 채 사면 취득세 8%, 뭐 세 번째는 12% 매기겠다 이런 뜻이죠. 그러니까 대출도 물론 또 안 해주겠죠. 그죠? 당연히 집이 있는 사람은. 그러면 현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? 현금 있는 사람은 사라 이 말이에요. 12%든 얼마든 주고 전세는 놓지 마라 이거죠. 그게 이제 참 말 그대로 꼭 필요한 사람들만 사라. 그리고 전세 놓으면은 그걸 나중에 발각이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살리겠다 이 말입니다. 안 그러면은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라. 물론 징역 살아라고 하겠습니까? 원하는 거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겠죠. 당연히. 근데 이게 1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거니까 이게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1년 이하의 징역이다. 이거는 그냥 강력한 투기범이다. 이런 걸로 정부에서 이렇게 징역형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. 좀 무시무시하죠.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징역을 살린다? 이거는 정말 나쁜 놈 사람 취급하는 거네요. 그죠? 참 웃지 못할 이야기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좀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는 거고요. 근데 실거주 최대 기간은 이제 5년인데요. 분양 가격이 이제 인근 지역 시세의 80% 미만인 경우에는 5년을 실거주해야 되고, 분양가 시세의 80% 이상 100% 미만이면 3년이 적용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민간 택지의 의무 거주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. 시세 대비 분양가 80% 미만인 수준으로 책정되면 3년, 80% 이상의 100% 미만이면 2년의 의무 기간이 부여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공공택지하고 민간택지하고 의무 실거주 의무 기간이 조금 차이가 조금 나죠, 그죠? 아무튼 로또 청약이 투기판으로 변질되는 이런 걸 예방을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이 됐는데요. 일각에서는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로또 청약이 이제 자금 동원력이 있는 현금 부자들에게만 또 전유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또 합니다. 아무튼 부동산 법이 여러 가지로 또 많이 바뀌는데요. 지금 또 공인중개사 수수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실제로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좀 바뀌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저도 하고 있지만 10억짜리를 쓰나 1,000만 원짜리를 쓰나 쓰는 건 똑같고 일하는 건 똑같은데요. 이게 아파트 가격이 시세가 오르다 보니까 곱하기 0.9% 이러니까 이거는 좀 심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는 지금 또 조율 중에 있고요. 7월경쯤 제대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때쯤 의견을 조정한다고 하니까 그때쯤 발표가 될 것 같고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벌써 날씨가 참 많이 풀려가지고 굉장히 따뜻해졌어요. 이제 봄이 이제 곧 오려고 하고요. 이제 또 며칠 연휴를 맞이해야 될 건데요. 가족과 같이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 마음은 늘 가까이 전화라도 한 통 하시고 또 가족들과의 삭막한 시대에 정을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건강히 명절 잘 보내시고 나중에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